다시 이제 다시 이제 뭐 대충 다 정리됐습니까? 네. 다 왔습니까? 오실 분들 다 왔습니까? 네, 괜찮아요. 간단하게, 지금 오늘 이제, 지금 여기 여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남자 선생님하고 두 분은 오늘 처음 오셨어요. 오늘 두 분은 처음 오셨고요. 나머지 선생님은 사실 여러 번, 그렇습니까? 여러 번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지금 준비하시고 또 우리, 이정민 선생님, 그 파일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아니, 못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제, 그 진도 나가려고 하면, 또 이제, 사실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해보면, 이게 기초 강의라서 이제 굉장히 사실 수준이 높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진 않은데 다 만듭니다.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이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할 수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생각할 필요 없고, 근데 또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또 전문가분들도 꽤 오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옆에 여기 선생님께서는 남자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CAD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카페에 보면 강아지 모델을 만들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력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그 모양 보시고 이렇게 출력하시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면 이제 다른 분들 필요하신 분들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 강아지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초보라고 이제 볼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서로 인연을 맺게 되면 또 다른 또 이렇게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SNS를 통해서 이제 같이 협응하는 게 지금 이 메이커 운동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뭐 자기소개라 뭐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절대로 없고, 이제 그냥 여기서 서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끼리 만나서 연락하고, 아니면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카페나 그 단톡방에 올리셔서 이제 그런 분들끼리 서로 합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리고 또 공간이 필요하면 이제 메이커 플레이스가 또 그 역할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메이커 플레이스하고 막 메이커 스페이스 하니까 막 교육사업의 뜻이 있는 게 아니냐. 참고로 교육사업에는 큰 뜻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다 바쁘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아까 전에 그 동영상 보셨죠, 그죠? 사실은 이 차이를 나는 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못 느끼시더라고요. 왜 못 느끼냐면, 제가 아까 전에도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산업화라고 하는 거는요, 이 양날의 칼과 같아요. 이제 찔리면 실업자가 되고, 찔리면 이제 진짜 뭐 파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산업화의 어떤 이제 패권을 갖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죠. 이제 불림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은 산업화를 통해서 패권을 가진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산업화에 칼날에 찔린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슬펐어요. 그리고 또 더 심한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옛날에 그 흑인 노예 아시죠? 흑인 노예. 그죠? 흑인 노예는 더 심했죠. 거기는 진짜 그 산업화의 칼날이 완전히 찢기다 못했는데 찢어졌죠, 완전히. 뿌리까지 없어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흑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흑인 노예들을 갖고 있는 유럽이나 이제 미국은 굉장한 부를 누리는 나라가 됐죠. 이제 그런 이 산업화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 지금 일본 그 일제시대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흑인 노예도 아닌데 뭐가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산업혁명 시대.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나는 이 사회 문제에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패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찔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목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뭐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수많은 실업난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 요즘 AI나 빅데이터가 나타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고차원적인 변호사, 그 다음에 금융업, 이런 이제 옛날에 생각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기계에 의해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이제 어떤 이제 그걸 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 찔리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 산업화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국민들이 이 산업화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냥 막연하게 막 시험난이 많으니까 막 국가에서 뭘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확한 식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포항시에 우리가 이제 문화운동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하자. 이제 제가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할 뜻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빨리 일깨워 주시고 흑인 노예나 일제시대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이제 이런 거는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공부만 잘해서 이제 변호사나 의사 이런 거 되면 좋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고시 공부 열심히 해갖고 그거 돼봤자 별로 없는 거예요. 옛날하고 시대가 바뀐 거죠. 옛날에는 반드시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기업을 들어가는 것도 반드시 좋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대기업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커지는 시대가 온 거죠. 옛날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가 산업화 중에서 이제 그 4차 산업 그 시대에 이제 이 메이커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럼 메이커 운동이 뭐냐? 우리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인류는 무조건 제조업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누군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걸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메이커라는 게 왜 생겨났냐면, 이제 이 환경 자체가 옛날하고 다르게 제조업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누구나 하기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격이 있어요. 자, 뒤에 보면 이게 3D 프린터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도 3D 프린터 있고요. 자, 이런 프린터들이 이 완성형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조립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 대 얼마씩 하냐면 20만 원이면 사요. 20만 원은 안 해요, 제. 그래서 그러면 3D 프린터가 있으면 자, 우리 선생님 머리 위에 한번 볼까요? 전등 가시 있죠, 그죠? 거기 보면 전등 가시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3D 프린터로 이런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터만 있으면 이런 건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이제 그림 그리고 이렇게 설계하는 걸 또 배우잖아요. 그래서 설계하면 이제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럼 내가 못 만들면 우리가 아래 한글 같은 거 문서 편집할 때 이력서 쓰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문서 작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이버 같은 데 가서 이력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정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설계를 하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 같이 이렇게 또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걸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내 이름 써가지고 출력을 하면 내 이름 쓰인 강아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고리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리 하나 달아가지고 목걸이 만들면 강아지 목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툴이 지금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할 수 있어요. 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요 부분인데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건데 이 3D 프린터는 20만 원만 있으면 나도 내가 설계한 거를 이제 만들어서 만드는 제조업 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팅커캐드를 포함해서 뭐 1, 2, 3D나 이런 캐드 프로그램들이 무료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환경은 이제 큰 돈이 안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전등 같은 거 만들려고 하면 저렇게 플라스틱으로 사출하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저런 금형을 뜨려고 하면 몇 천만 원, 많게는 1억씩 몇 억씩 든답니다. 근데 지금은 20만 원만 하면 이런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협력하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팅커캐드나 아니면 그 신기버스도 다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든 거를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서로 무료로. 이제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그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협력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오픈소스라고 하는데 오픈소스의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뭐 구글이라든가 뭐 네이버의 카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오실 때 제가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공간인데 여기는 메이커 스페이스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같이 모여서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같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자본을 많이 가지고 이제 제조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미리 이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평가를 받고 이게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또 설명이 이거 뒷페이지에 또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카카오톡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카카오톡에도 내가 좋은 제품을 설계를 해서 그거를 CF를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프린터나 이걸 만든 다음에 미리 그 카카오톡 회사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평가를 받으면 내가 물건을 만들지 않았지만 내가 석 달 후에 이 물건을 이제 일괄 배송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리 그 물건을 판매할 수가 있어요. 만들지 않은 물건을.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SNS나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공간도 이제 또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료로. 아니면 적은 비용으로. 그래서 이제 협력하기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 옛날에는 제조업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이렇게 전문가를 만나러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 밑에서 막 장인 정신을 배우려고 하면. 근데 요즘은 인터넷 가서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한테 간단하게 배울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또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협동 공간에서 만나서 또 배울 수도 있고 굉장히 배우기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하고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3D 프린터는 이제 내가 도면을 그리면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 전등 것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제 거기다 이름을 쓰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나는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야. 오늘은 예를 들어서 뭐 하지? 저기 세븐일레븐 저기에 전등갓을 납품을 해. 그럼 세븐일레븐 찍고 내일은 뭐 다른 마트에 하면 다른 마트 상으로 또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바로바로 바꿔서 또 만들 수가 있고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메이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옛날에 DIY하고 다르게 이제 굉장히 제조업하기가 좋아진 환경이 분명히 된 건 맞습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우리 구조를 설명하려고 이제 놓는 건데요.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 옛날에는 우리 여기서 그것도 했어요. 이렇게 3D 프린터 만들기 교실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주 정도, 한 8시간 정도 해서 이제 한 대 만들고 이제 이런 작업도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메이커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이쪽으로 이제 뭐 협력을 하자 하는 그 프랑스하고 이제 할 때 대통령이 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이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많은 이제 산업과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이커스 운동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메이커스 운동을 하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새로운 거 하나 배워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산업화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제 갖고 우리가 미래를 좀 바꿔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충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 드렸는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우리 카페에 가면 이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참고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3D 프린터를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하나 만들어 봐야 되니까. 보통 이제 제가 2시간이면 나도 이제 메이커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본론만 강의하면 이제 1시간이면 메이커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바짝 해서 이제 또 메이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좀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전에 네이버 가서 우리가 이력서 다운로드 받는다 그랬잖아요. 문서 양식을, 그죠? 그렇게 한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이름이 뭐냐면 신기버스입니다. 신기버스. 자, 신기버스를 한번 다 들어가 볼까요? 자, 신기버스 다 접속했습니까?
신기버스에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3D 프린터 같은 걸 치면 3D 프린터에 관한 도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요즘 또 관심이 많으니까 로봇에 대해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로봇. 아니면 다른 거 치셔도 돼요. 보시면 돼요. 보면 로봇 인형도 나오고 이제 로봇 손 만드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뭐 이렇게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와요. 뭐 하나 클릭해 볼게요. 이제 클릭해 보면 이 아래 가면 이제 그 도면이 다 나와요. 야, 접속자 수가 많으니까 공유가들이 다 접속하셨어요? 여기 가면은 이제 스팅즈 파일이라고 있죠. 스팅즈 파일 아니면 다운로드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하거나 이제 스팅즈 파일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일이 있어요. 이제 그럼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프린터로 출력하면 이런 인형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로봇 안 나와요? 자, 일단 한번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요. 자, 좀 전에 제가 이걸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뭐 팅커캐드는 뭐냐면 이제 3D 파일을 이제 가장 쉽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캐드 프로그램들을 작동시켜 봤는데 이 팅커캐드가 제일 쉽습니다. 팅커캐드보다 더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팅커캐드는 사실은 이제 그 아래 한글처럼 이렇게 거의 직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하는 것 같아요. 창 열었으니까 여기까지. 깔리는 것 같아, 이건. 자, 팅커캐드라고 구글이나 아니면은 그 네이버 가서 이렇게 팅커캐드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지금 두 개 창 열었으니까 두 개 창 다 열었어요? 지금 여기 크롬으로 접속하면 속도가 더 빨라요. 이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으로 접속하시면 왜냐하면 하드웨어 가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픽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게. 네. 네네. 혹시 한글로 하셨습니까? 예. 예. 신기버스는 이제 한국 사이트가 아니라서요. 영어로 검색하셔야 돼요.
지금 크롬으로 접속하면 이 팅커캐드도 지금 한글로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 사이트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사이즈가 큰가 봅니다. 이게. 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네. 두 개 창을 다 열었으니까 아직 못 여신 분 계세요? 이게 빨리 안 열리지. 잘 안 되시는 분, 그 두 개 창 다 열었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이거랑 여기 신기버스랑 그다음에 여기 팅커캐드랑 두 개 창을 다 열었으니까 다 열신 것 같아요. 아무거나 하세요. 자, 지금 요거랑 그 팅커패드 실제로 팅커패드 열었습니까? 무슨 크롬을 여신 거예요? 그걸 크롬을 그래요? 네. 그걸 하시는 거예요? 숙소가 있으세요? 제가 교재를 다 드렸는데 교재 못 받으실까요? 네네. 여기 앉아 있죠? 지금
자, 이거 화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이건 작은 줄 알고 열었는데 더 크더라고요. 로봇 튀었나 로봇. 하여튼 어쨌든 아까 전에 지금 이 파일이 이 에디터 안에서 열린 게 보이십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그리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넣어서 도형들 넣고 합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리기를 해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진 그 인형들을 가지고 이제 에디팅을 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더 편하고 빠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찰을 만들어요. 명찰. 그런 명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네임택 뭐 이런 걸 치면 이 명찰들이 만들어 놓은 명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명찰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다 내 이름을 바꾸면 내 명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름을 그리려고 하면 어렵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 다운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파일을 여기 다운 받아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 다운로드 받고 있어요, 그죠? 이 받은 거를 내가 여기서 이걸 가져오게 하는 거지, 가져오기. 그러면 네임 택 이렇게 해서 키체인 이걸 가져오게 하면 명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명찰 보이시죠? 여기 들어온 거 보이세요? 그러면 명찰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내 이름 쓰면 내 명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찰이 있으면 지워버리고 거기에 내 이름 쓰면 내 명찰이 또 되는 거죠. 명찰 이름 쓰는 거는 여기다가 텍스트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잘 돌려가지고 이제 요 안에다가 이제 내 글자 사이즈 맞춰가지고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요즘 또 최신 기능이 또 생겨가지고 이제 막 내가 손으로 쓸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이제 내 명찰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합치면 이제 모양 대충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내 명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제 출력을 하면 내 명찰이 되는 거죠. 내보내기 해서 STL로 저장을 하면 내 명찰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 명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금방 순식간에 설계를 해갖고 이 명찰을 만들었습니다. 되게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설계한다는 게 굉장히 나하고 이렇게 뭐 내가 많은 공부를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금방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더 재밌는 거 해볼까요? 우리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선생님께서 이게 설계를 해주셨어요. 아까 전에 내가 말한. 그러면 여기에 파일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STL 파일이 이제 우리가 지금 작업할 수 있는 파일이거든요. 이거를 내 PC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기 팅커캐드에 가져오기를 하면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강아지 들어가는 거 보이죠? 보이세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고리 만든다 그랬잖아요. 고리, 그죠? 고리 비슷한 거를 하면 요 고리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고리를 한번 달아볼까요? 보이시죠? 자, 여기 고리 맞는 거 보이세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고리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제 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줄을 묶으면 이제 강아지 그 목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방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우리 그러니까 그 아래 한글 할 때 우리가 아래 한글 전 기능을 다 알진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로 문서를 출력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하면 못 만든 게 없다는 거죠. 또 뭘 해보지? 핸드폰 해볼까요? 요즘 핸드폰 유행하는 거 뭘 해볼까요? 그 노트 같은 거? 노트 아이폰인가? 아이폰 PHONE 아이폰 들어가면 이제 아이폰 케이스, 우리 아이폰 케이스가 여기 있죠, 그죠? 아이폰 케이스가 많아요, 그죠? 이런 아이폰 케이스, 이런 거를 우리가 막 자로 재고 그 다음에 치수가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폰 벌써 해가지고 버전별로 다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이 사람들이 테스팅 다 했어. 그럼 이거를 가서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약간 수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기본적으로 괜찮네. 그럼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요. 이제 설계 원본 파일도 있지만 이제 바로 출력이 되는 STL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여기에서 가져오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져오기 아이폰 5S 케이스를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럼 치수는 딱 맞겠죠? 이제 치수를 맞춰서 설계한 걸 올려놨으니까 물론 안 맞으면 다른 걸 받으면 또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케이스가 올라왔어요, 그죠? 이 케이스 보이시죠? 올라온 거 보입니까? 그러면 이거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이름 같은 거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자, 돌려볼까요? 돌리려고 하면 이제 90도를 돌려서 땅바닥에 탁 떨어뜨려서 이제 설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글자 이름 넣고 싶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름 하나 넣어야겠죠. 그거 하지 말고 이걸로 그림을 또 그려볼게요. 자, 이걸로 이제 여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모양으로 이제 해보겠다. 뭘 해볼까요? 굿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이제 굿이 들어갑니다. 글자로 이제 그러면 다 만들었으니까 던 이렇게 넣고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밖으로 튀어나오게끔 이제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얘를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굿 해서 얘를 너무 튀어나오게 1mm만 2mm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해서 얘를 합치기를 하면 그룹을 만들어 버리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를 밖으로 내보내기를 하면 이제 3D 프린터에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쉬워 보이죠? 지금 보면 이렇게
요거는 이제 미리 3D 프린터 3D라고 하는 이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요 파일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출력, 우리가 설계를 금방 한 거예요. 순식간에. 그럼 아이폰 5S 케이스를 금방 만든 겁니다. 쉽죠? 이거는 이렇게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어렵거나 이런 작업이 아닌데, 이제, 그러면 벌써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그 꼬마들은 금방 배워요. 이제, 우리 딸도 이렇게 딱 보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설명 있으니까 저 안에 계시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신기버스에서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충분히 보셨죠? 제가 벌써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럼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이 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만 이제 간단하게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인터넷 출력하고 싶은 모델링 파일을 찾아가지고 아니면 CAD로 이제 그림을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모델링 해서 만든 거를 이제 그 뭐 G코드로 변하는 프린터로 변환하면 이제 프린터로 출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과정을 제가 하나하나 또 설명해 드릴게요. 신기버스는, 팅커캐드는 지금 이제 좀 전에 제가 작업하는 거 보셨겠지만, 이 차량으로 그냥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돌리고 회전하고 이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래 한글에서 우리가 문자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글자 쳐가지고 바로 도형 갖다 집어넣고 표 집어넣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캐드 중에서 가장 쉬운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네모 박스 끄집어내고 세모 끄집어내고 동그라미 끄집어내고 합쳐갖고 합치기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거기서 여기 아까 불러드렸잖아요. 그죠? 이 불러드리는 것처럼 뭐 요런 식으로 사각형 집어넣고 뭐 사각형 뭐 크게 길게 만들고 여기다가 동그라미 집어넣고 이제 이런 다음에 여기도 구멍도 이렇게 하나 뚫어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마무리는 이렇게 해서 그룹 만들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땅바닥에 그림 그려가지고 이걸 다시 높이를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만들어지는 거죠. 너무 두껍네 하면 얇게 이렇게 누르면 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쉬운 거고, 빼는 거는 지금 도형 문자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선 형태로 된 게 있어요. 이 보면 이 개체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구멍이라고 하죠. 구멍 보이시죠? 그죠? 속성을 구멍으로 바꿔주면 이거는 이제 이 빈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빈칸. 그리고 솔리드는 이거는 이제 모양이에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건 솔리드. 그럼 이제 네모 칸을 끄집어내가지고 얘를 갖고 네모 구멍을 뚫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빈 구멍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랑 그 합치기를 해버리면 그룹 만들게 하면 구멍이 뻥 뚫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형 빼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줘서 얘랑 합치기를 하면 이제 그룹을 해주면 이렇게 된다 깎이는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메뉴 설명하는 건데 이건 보면 금방 다 이해하시니까요. 요건 금방 넘어가고요. 이 가져오기, 뭐 삭제하기, 뭐 그다음 도형 이동하기, 이 그리드 스냅 이렇게 있는데 가져오는 거는 이제 메뉴에서 집어서 이 도형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테이블 위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형을 삭제하는 거는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키로 지우면 돼요.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그러면 지우는 거예요. 문서 편집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형을 이동하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화면은 평면이잖아. 이 모니터는 평면이잖아요. 그죠? 평면인데 이걸 제어하려고 하면 XY축은 뭐냐면 이 테이블 위에서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냥 움직이게 되면. 그래서 도형을 딱 그 마우스로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평면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서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아래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평면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제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XY 좌우로만 이렇게 좌우 상하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들어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들어 올리려고 하는 거는 요 위에 보면 까만 원추형 아이콘이 보이시죠? 얘를 잡아서
얘를 잡아서 올리면 올라갑니다. 얘를 잡기 이전에는 무조건 평면으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금방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드 스냅, 이건 또 뭐냐면 이걸 움직이는데, 자 여기 보면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보이죠? 여기 숫자 보입니까? 숫자가 보이는데, 이 숫자 보면 이제 그 0. 얼마는 안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을 할 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딱딱딱딱 절도 있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도 있게 움직이는 걸 갖다가 그리드 스냅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드 스냅이라고 하는 요 밑에 메뉴가 있어요. 그리드 스냅 설정이 1mm 단위로 움직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1mm 단위로 이렇게 XY축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나는 더 세밀하게 움직이고 싶어 이렇게 하면 0.1mm로 움직여라 이렇게 하면은 0.1mm로 움직입니다. 숫자 보세요. 숫자 보면 보이시죠? 소수점 바로 밑에 자리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거 더 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 아예 꺼버리면 그냥 아예 완전 이렇게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이 평면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그 앞에 보이는 저기 뒤에 보이는 프린터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쪽에 프린터. 요 치수를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20cm, 20cm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치수를 200, 200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프린터는 더 크니까 내 프린터는 300, 300이야. 이렇게 하면 여기서 300 300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저기 평면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더 커졌죠, 그죠? 보이시죠? 이 평면이 커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밑에 요 메뉴는 이제 이거를 바꿔준다는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3페이지 이제 도형을 회전하는 거. 회전하는 거 아니다.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크기 변경하는 거. 이게 아까 전에 이동할 때 Z축이 움직이는 거는 요 위에 여기 원추형으로 된 아이콘을 이제 선택해서 이걸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제 Z축으로 높이가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하는 거는 여기 보면 각 축마다 이렇게 네모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네모 아이콘을 잡아서 이게 당기면 이게 크게 변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유 변형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냥 그쪽 면을 잡아서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나는 모양이 일그러지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똑같은 비율로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살짝 해보세요. Shift 키를 누르고 한번 해보세요. 이 사각형을 테이블 위에다가 갖다 놓고 갖다 놓은 얘를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막 마음대로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 모양이 안 일그러졌으면 좋겠어. 이 도시락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 이렇게 하면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사각형이 일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지금 해보셨습니까? 화면이 갑자기 커지거나 작아지면 내가 하고 싶은 물체를 딱 선택을 한 다음에 뒤에 나오는데 F를 누른대. F, 포커스. 그러면 이렇게 딱 됩니다. 그리고 또 방향을 잃었을 때는 요 옆에 보면 이제 요 지시바가 있고 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홈. 그 원래 모양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하면 홈 누르면 이게 원래 뷰로 갑니다. 나는 얘를 편집하고 싶어 하면 얘를 선택한 다음에 F를 누른대. 포커스. 그렇게 하면 이제 요쪽으로 딱 카메라를 딱 맞추는 것처럼 맞춰준다, 자동으로. 네. 해보셨어요? 자, 지금 요까지는 다 했으니까 여기까지 Z축 요까지 다 따라오셨죠? 지금 여기 도형 크기 조절 여기까지는 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Alt는 뭐냐면 이제 요 중심을 변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Shift랑 비슷하죠.
동시에 누르면 또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동시에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한번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한번요. 지금 사각형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살짝 돌아볼게요. 그럼 좀 빠르게 해도 이게 참 많이 없어요. 우리 옆에 쌤 잘하시는데요? 그래요? 자 여기서 한글로 번역될 부분인데 다운로드 받으면 웬만하면 여기 안에 있으면 그게 있죠. 너무 많이 썼나 보다. 이거를 통째로 받아가지고 누군가? 누가 있는데 스테이프 파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스테이프 파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스테이프 파일인가요? 이거 지금 SP를 안 받으셨네. 그러면 SP를 받으셨는데 이거 나오는 거 같아요, 그죠? 이거 나오는 거 되겠죠? 다운로드 받았어요. 얘를 이거 이렇게 놨구나. 시계를 이걸로. 이거 윈도우에. 아마 여기서도,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게 아마 인증서 그런 게 있어요. 이걸 좀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들어보세요. 조금만 더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너무 들어왔다 그죠? 정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다시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한번 이제 좀 로우트 이렇게 풀어드린다고요? 풀어드리시고 너무 많은 걸 쓰고 있을 거예요. 일도 하는 소리지. 이거 많이 쓰면 이게 시간이다. 시간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생각해서 하나 내면 되지. 괴로워요. 처음부터 적었으니까 이제 블록 파일들을 이제 컨텐츠로 하시죠.
이제 여기서 이게 들어와서 지금 로봇 아까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할까요? 로봇이 지금 이제 원하신 로봇을 다운로드 하셨어요. 네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할 조립하려면 구조를 통해서 지원하는 내용이죠. C5는 STL을 한 개씩 받아도 되고 한 번에 보면 그거는 압축 파일 아니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 받잖아요. 로봇이라고 여기 저장이 돼 있어요. 그죠? 폴더 내면 로봇 있죠? 이걸 압축 풀어야 되거든요. 압축을 풀게 되면 머리, 다 그냥 이게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내 컴퓨터에서 이걸 사야 돼. 이걸 사야 집에 가서 또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안 되면 또 호스 계속 막히게 되는 거지. 그쳐서 좀 없는 거 좋은 질문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많으니까 이걸 바꿔야 되려면 이제 이거는 이제 바뀌는 이런 소식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 틀만 이제 가볍게 쓰는 거죠. 요거는 이름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지워야 돼요. 이런 거 지워가지고 이것도 풀어드리고 네네네. 네. 그렇죠. 이제 읽으려면 이제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다운로드를 가능하고 필드 파일 들어가면 이제 이것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요걸 누르면 이제 동시 다 합니다. 그럼 4메가짜리 파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파일 범위 있습니다. 아니면 다운로드 받으면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있거든요. 압축 파일로 돌려주면 들어왔어요. 푸는 거예요. 풀면 이제 저기에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원하시는 거 했습니까? 여기다 글자 하나 써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돌리기를 또 돌리기 올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설명했는데 쭉 보면 이제 올리고 싶다는 거 원초를 하면 이렇게 높이를 정확하게 해야 쌍면으로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하면 평면으로 움직여요. 그죠? 올라갔어요. 다시 얘를 기준으로 해서
1cm씩 걸렸더라고요. 왜 이러지? 1cm 걸렸더라고요. 1cm 넘네. 뭘로 하셨어요? 네? 그걸 왜 합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여기는 이거 메이커 스페이스 이걸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같이 접속해서 바꾸시고 근데 좀 안전하게 또 두껍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묻어 놓는 게 맞습니다. 가지고 어때요? 잘 되십니까? 파일 선택 하셔야지. 그런 그 파일을 적어주시고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거 이상하다고 보는데 어디로 찍어요? 다운로드 있어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굉장히 좋은 자리 완전 고수잖아요. 완전 제대로 그러시죠. 이게 두께가 치수가 나오거든요. 이 치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모서리 4개의 모서리랑 얘는 높이가 1.0 이렇게 하면 1cm거든요. 1cm 이만큼 2cm 이만큼 진짜 대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호박이 정도 나와야 되니까 꼬막 됐잖아요. 제가 기존에 했던 거 저장하는 거는 이거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되면서 그래서 나와서 나오면 전체 리스트 나옵니다.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메일로 보낸다는데 메일로 보내요. 그게 왜 안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색깔이 2개 다르잖아요. 네, 네. 지금 객체가 합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해서 하나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거를 보내기를 하는데 못했습니다. 여기 음료수 한잔 하시고 천천히 하세요. 네. 이까지만 하면 뭐 다 하신 거예요. 맥주는 아니고 오렌지. 이게 마음으로서 감정을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금방 스탑을 하면 천천히 했으면 천천히. 이게 나왔거든요. 텍스트요. 텍스트 입력은 텍스트는 요 옆에 참 있잖아요. 이걸로 안 되죠. 글자가 4자인데 백스페이스 바를 4번 눌러야지 5번 누르면 글자까지 지워져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4번만 딱 누르세요.
금방 생산돼요. 그래서 이건 같은 내용이죠. 조정하면 저기 끝에 팀 끝에 내가 있고 그건 보시면 돼요. 자동으로 잘립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색깔로 알록달록해서 예뻐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렇게 출력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 전체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흔들려요. 그래야지 하나가 나와요. 나중에 출력하면 이제 저기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심플하게 출력을 하면 되는데 없는 구조물 막 출력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출력을 해야 이제 전체를 해서 그렇죠.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합친 다음에 하다 보면 글자 틀렸어. 그럼 다시 언루팅 다시 자, 여기 나가서 지금 저장돼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하시다가 나가면 돼요. 나가면 이렇게 나가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게 좋은 게 디스켓이 필요 없으니까 참 편해요. 네. 집에서 또 로그인하고 또 들어가면 또 나와.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이게 무지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이제 만들어 보고 오시라고 하는 게 만들어 보고 오셨으면 오늘 이제 이 만든 거를 이제 프린터로 넣어서 바로 출력하면 돼요. 이제 오늘 요 작업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아무도 아직 안 해오셔가지고 이제 오늘 다시 이걸 몇 번 더 해보고 이제 다음 주에 출력을 해볼게요. 우리 쌤은 벌써 다 해보시잖아요, 그죠? 네. 벌써 이것도 만들고 계십니다, 그죠? 네. 그럼 이거를 이제 이거를 지금 디자인하시는 안 나오는지 안 나올 거. 딴데 좋다.
네, 이거는 지금 좀 모양이 약간 좀 아늑하고 해서 드릴 텐데요. 이게 어려워요. 그냥 이제 심플한 사악 이런 거 쓰는 거 어렵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이거 찍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치고 얘는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보면 빼는 거. 글자를 치워야 되니까. 좋아하는 거는 이게 그룹으로 그냥 그걸 이제 그게 잡고 그러면 두 개가 있던데 원래는 두 개로 떨어져서 맨 작업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거 건조기를 이거에서 요 모양으로 빼려면은 요거를 없애야 되잖아요. 여기서 요거를 이거 날려서 요걸로 변형시켜서 빼면 되는 거의 좀더 내리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같이 올려서 치우고 이제 거기다가 이거 다 집어넣어요. 이해하셨죠? 예. 왜 이제 두 개의 적합하지 않은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게 편견이 아니 신기버스 두 개 다 열어놓잖아요. 윈도우. 빨간 체형이 왜 이렇게 좋아요? 네, 제 손질 안 돼요. 안 좋아요.
지금 선택이 안 되는 거 저것만 잘못된 거. 얘가 덩어리면은 얘 두 개를 이렇게 그룹으로 하면 합쳐진 거야. 얘의 속성은 꼴이면 이게 다 지워질 때는 문제가 아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음악수를 내가 선택이 안 됐어요. 해서 중간에 떼면 얘가 제일 크게 된 줄이 그리고 나갔다가 하셨죠? 예, 예. 한번 볼수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풀로 여기 보면 여기 한글 여기 한글 치고 얘랑 얘를 전달할 때 그러면은 얘를 이게 이상 거를 누르면 이런 게 생기잖아. 네, 지금 해보니까 이게 팅커캐드나 아니면 신기버스의 어떤 기능을 지금 모른다기보다는 이 윈도우 자체의 어떤 기능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막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컴퓨터를 이제 다 이렇게 작동을 해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이 노트북을 사실은 교체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 팅커캐드나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나중에 쓰는 프로그램 몇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컴퓨터 사면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연령으로 봤을 때 다 40대가 넘으시잖아요. 그래서 40대가 넘으시면 일단 노트북을 사면 얍실한 건 사면 안 됩니다. 일단 무조건 모니터 좀 커야 돼요. 그래서 15인치 모니터 사면 돼요. 지금 여기 우리 쌤도 그저께 사셨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를 막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제 것처럼 이런 거 사시면 안 되고요.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거 있어요. 이제 5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정도 급으로 사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요게 지금 49만 원인가요? 한 요런 거 사면 돼요. 요 정도 급만 사면 돼요. 그래픽 카드 이런 것도 보니까 되게 좋은 거 사봤자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 i5인가 뭐 그 정도 끝만 사면 돼요. 그 정도 사면 지금 이제 요런 거 만드는 데는 이제 더 좋은 거랑 이제 차이가 없습니다. 작동을 시켜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요 정도 한 60만 원짜리나 한 50만 원짜리 정도 요 정도 사면 이제 충분히 잘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작동이 좀 느리거든요. 이제 느린데 그거는 이제 아마 이제 약간 좀 구형이 되면 좀 느리긴 느려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동해보면 지금 제 거 보이시잖아요. 그죠? 제 거를 작동하는 거 보이실 텐데 이 정도는 이거 다 똑같아요. 50만 원짜리나 제 거나 이렇게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사봤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한 50만 원짜리 정도 이렇게 사시면 돼요. 50만 원, 60만 원, 뭐 비싸봤자 70만 원짜리 정도. 100만 원 넘어가는 거 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그리고 액정이 작으니까 다 막 괴로워합니다. 제가 옆에서 많이 봤는데 액정 작으면 안 돼요. 액정 15인치 정도 사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만드는데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그때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작동하는 거는 지금 열어서 이렇게 많이 해보셨다, 그죠? 그죠? 지금 이제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가져오기하고 보내기 제일 많이 쓰죠. 그죠? 이게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것만 이제 잘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능하고요. 그럼 일단 진도는 조금만 더 나가도록 할게요. 거의 다 나갔거든요. 아까 지금 벌써 회전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자, 도형 회전을 설명드릴게요. 회전은 되게 간단해요. 22.5도씩 하는 방법이 있고 1도씩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물체를 선택할 때 얘를 선택했어요. X축, Y축, Z축 3개 축이에요. 3개 축으로 회전 이게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럼 보면 딱 되면 각도가 딱 나와요. 지금 0도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여기 따닥따닥 붙어있는 눈금이 두 가지가 있죠.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22점 여기 보면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가까이서 물체 가까이서 하면 요 빨간 선이 생기죠. 투명한 빨간 선, 그죠? 이렇게 생기는 22.5도씩 움직입니다. 가까이서 움직이면 얘를 쭉 당겨갖고 멀리 가면 요거 넘어가기 시작하면 요거 1도씩 이렇게 움직여요. 요걸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멀리서 하면 1도씩 돌아가고 가까이서 하면 22.5도씩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그래서 회전은 그럼 이 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총 3가지가 생기죠. X축, Y축, Z축 3가지로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들면 자 여기 이렇게 3가지면 다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회전하는 거 자 했어요. 그죠?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다 만들어진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그룹핑이에요. 그룹핑 묶어야 됩니다. 한 덩어리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출력을 해서 깨끗하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합쳐놓지 않으면 지금 요걸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여기 경계면들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합치기를 하면 경계면들이 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껍데기만 만들고 싶은데 안에 쓸데없는 보이지도 않는 부분까지 3D 프린터로 다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합치기를 해서 없애야 깨끗하게 나옵니다. 출력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기능이 그룹핑이에요. 그룹핑. 그 다음에 아까 빼기 더하기 요 속성 바꾸는 거 이제 요게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여기 있죠. 이제 보면 여기 물체를 선택하면 솔리드하고 구멍하고 2가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솔리드는 프린터 되는 거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구멍은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 기능 갖고 또 하나 신기한 걸 해볼 수가 있는데 뭘 해보냐면은 양초 만들기 제가 맨날 설명해 드리거든요. 양초 만들기 양초 만들기를 해. 나는 이제 별 양초 틀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요런 틀에다가 이제 아까 전처럼 가져와도 되고 이 별을 이제 하나 가져와 가지고 자 별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별떡 이렇게. 그럼 얘가 뭘로 돼야 돼요? 별 모양 틀이 되려고 하면 구멍이 돼야겠죠, 그죠? 구멍으로 딱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2개를 얘랑 2개 선택해가지고 합치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빵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이거를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여기다 양초를 부어서 빼면 아니면 이렇게 반 잘라서 이렇게 두 개를 출력한 다음에 딱 붙여서 양초를 부으면 꽤 잘한다. 네. 그 이제 그럼 양초를 보면 양초 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이런 거는 이제 다 뭐 그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제 합쳐기 하면서 그 모양이 날아가는 거죠. 지금 아까 좀 전에 했던 이제 별 양초 틀 만들어 봤어요, 그죠?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평면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집을 지어요. 자, 여기 집을 지어 볼게요. 집을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집을 지었다고 칩시다. 이 위에다가 창문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위에 창문을 만들고 싶으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창문 틀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치면 이걸 이렇게 해서 아무리 예쁘게 넣은들 이제 이렇게 넣으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요 각도에 맞게끔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면에다가 이 작업 평면을 딱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새로운 면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 이런 걸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얘는 이 평면 위에서 놀겠죠?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나니까 원추는 잘 붙였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다시 없애고 싶죠? 없앨 때는 어떻게 하면 작업 평면을 원래 평면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원래대로 딱 돌아갑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요 기울어진 면에 맞게끔 이제 면이 만들어졌어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가 이제 추가적인 평면. 그 다음에 그 자 재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치수 같은 거 정확히 알고 싶잖아요. 이거는 이제 프린터로 나오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명찰 만든 거 여기서 이제 너무 자로 재서 이렇게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줄자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맞춰서 치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벌써 측정을 이렇게 눌러보면 벌써 이렇게 치수가 원래 다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볼 수도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정렬하는 기능이 있어요. 정렬하는 거는 아까 명찰 만들었잖아, 그죠? 명찰 만들었는데 구멍을 정확히 뚫어야 되잖아. 가운데 딱 뚫어야지 삐뚤게 뚫으면 안 예쁘잖아, 그죠? 이제 그렇게 할 때 요 두 개를 선택해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동그라미 위치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제 그 맞춰서 정렬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사각판이 있어요. 이 사각판에 동그라미로 이제 뭐 구멍을 뚫는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자, 여기 구멍을 뚫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 봅시다. 구멍을 뚫고 싶어요. 이렇게 뚫고 싶은데 이렇게 봐도 여기 F 누르면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센터로 또 가겠죠.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측면을 좀 더 이렇게 하면 좀 동그랗게 만들어진다, 그죠? 자, 얘를 이렇게 해서 가운데 놓고 싶은데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면 정확히 못 넣잖아, 그죠? 그리고 이럴 때 이 두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자, 여기 정렬 있죠, 정렬 딱 누르면 이쪽 면으로 센터, 이쪽 면으로 센터. 그 다음에 높이로 봤을 때 여기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면으로 딱 맞춰서 아니면 이 위로 맞춰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가운데 맞추는 기능을 하는 거는 이 정렬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합치기 뚫렸다 그죠? 딱 가운데 뚫렸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땅바닥에 딱 붙이면 D 누르는 거고 D 누르면 딱 붙습니다. 이렇게 요 뒤에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평면에 딱 붙은 상태에서 가운데 정확하게 구멍이 뚫렸어요. 평면도 보고 싶으면 평면도 이렇게 누르면 보이죠? 이렇게 하면 입체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단면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단면으로 이 아이콘은 요것도 최근에 생긴 거예요. 이제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 미러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좀 삐뚤어진 것 같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양도 많이 있어요. 우리 뭐 이런 거. 자 여기 알파벳 C 있죠, C를 갖다가 이제 미러링 한다고 봤을 때, 자 요거 누르면 이제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집어지겠죠. 이렇게 집어지고 그 다음에 요건 아래 위로 이렇게 똑같아서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하고 요것도 이제 아래 위로 보이죠? 좌우 그 다음에 아래 위 이게 아래 위인가? 이 Z축으로 이게 반전 뒤집기 반전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건 이해하시죠? 그죠? 뭐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이렇게 배를 만들어요. 배 만들기 할 때 뭐 C 하나 더 갖다 붙여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양쪽으로 똑같이 딱 붙이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딱 이거 갖다 놓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대칭으로 딱 갖다 놓고 싶을 때가 있죠. 이제 그럴 때 이제 반전을 하면 좌우 대칭이 딱 되죠. 그러면 이제 요 물체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얘를 좌우를 하나를 선택해서 좌우를 하나 딱 바꿔버리면 겹쳐졌죠. 이제 보이시죠? 그죠? 겹쳐졌잖아요. 그죠? 이게 두 개인데 이렇게 좌우 뒤집기를 해서 겹쳐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대칭형 모양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반전 이걸 이용하면 이제 삐뚤어지지 않게 이렇게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개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붙여넣기 복사하기 한 건데 뭐 이렇게 해서 뭐 정렬 해버리면 이제 센터 딱 맞고 얘 센터 딱 맞추면 이렇게 합쳐지겠죠. 그죠? 이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써야 될 때가 있겠죠. 이제 그럴 때 이걸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형 미러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제가 한 게 이게 도형 미러예요. 저는 저기 메뉴는 반전이라 나온 것 같은데 요거 반전 여기 미러예요. 미러.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화면 누르면 F 누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가면은 그러면 이제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F를 누르면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F를 누르면 이렇게 그 물체가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딱 잡혀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D를 누르면 이제 딱 바닥에 딱 붙어요. 이걸 선택한 다음에 떠 있을 때. 그 다음에 도형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에 붙여넣기 컨트롤 V 이거는 뭐 흔히 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 한글 같은 거 편집할 때 똑같아요.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언두 기능,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컨트롤 Z 이것도 문서 편집기랑 단축키가 같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언두라고 있죠. 요거는 옛날 버전인데 신버전도 여기 있잖아요. 명령 취소 컨트롤 Z 나오죠? 네, 이렇게 컨트롤 Z 하면 컨트롤 V 이렇게도 되겠다. 그죠? 이것도 할 수가 있고 자 저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까 내보내기로 했어요. 그죠? 내보내기 얘 다 만들었어. 얘 만들어야겠어. 프린터로 출력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 내보내기 해서 저장은 STL로 하는 거예요. STL로. 그래서 STL로 해서 저장하면 여기 보면 제목 있잖아. 그죠? 제목하고 같은 이름으로 돼요. 여기 제목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오늘 뭐 이렇게 MP라고 합시다. 이제 MP 이렇게 하면 얘를 내보내기 하면 MP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STL. 자, MP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됐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제목과 같은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를 실행하는 거는 이제
지금 보면 만드는 거는 이제 팅커캐드에서 만들었어요, 그죠? 이 만든 거를 이제 프린터를 만들고 싶잖아요. 이 만드는 거는 그 우리 그 카페에 보면 이제 있는데 큐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큐라. 큐라를 클릭하면 큐라 프로를 깔았어요, 혹시? 깔아보셨어요? 네. 큐라를 선택해서 큐라를 그 까는 그 파일이 프로그램이 여기 있거든요. 그 강의 보면 강의 내용이 보면은 이렇게 강의 안내 글 있잖아요. 큐라 설치 파일이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 가면 여기를 클릭하면 큐라 설치 파일이 첨부 파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하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깔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제작한 mp라고 하는 파일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할 때 뭐 이렇게 사이즈를 뭐 크게 할 수도 있고 뭐 위치도 좀 바꿀 수 있고 돌릴 수도 있고 해요.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D 프린터는 이런 이제 SD 메모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SD 메모리를 여기 프린터에다가 두면 이제 이걸로 이제 넣고 이제 여기서 집중을 해서 출력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컴퓨터를 이렇게 켜놓을 수가 없으니까 물론 켜놓고 연결해서 USB로 연결해서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보통 전등까지가 출력하는데 12시간씩 걸려요. 컴퓨터를 12시간 켜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서 저 파일로 이제 큐라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딱 선택을 하면 출력이 돼요. 그러면 이 메모리로 넣는 이 파일은 뭐냐면 G코드라고 해요. G코드. G코드라고 하는 거는 G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만든 건 이런 입체적인 면이에요. G코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라고 하거든요. 자른 면. 그러니까 평면으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 이제 높이만큼 쌓는 겁니다. 그게 이제 G코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G코드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이 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큐라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걸 읽어왔어요, 그죠? 아까 작업한 거. 그러면 얘를 이제 SD 메모리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드라이브 이제 이쪽 메모리로 저장을 해라 하는데 이 자세히 보면 어때요? mp.g코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G코드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저기 프린터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치수만큼 우리가 아까 작업했던 치수 있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프린터를 만들 때 이제 신경을 쓰면 되고 일단 프린터를 갖고 출력하는 거는 여기까지 과정이 전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면은 교재에는 이게 대략적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막상 해보면 이제 많은 또 문제점들이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 또 질문을 해서 또 이렇게 해답을 또 찾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단순한 모양도 있지만 아까 전에 강아지나 이런 모양들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강아지 같은 경우는 출력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모양들을 출력을 할 때는 뭐 서포트라든가 뭐 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강아지를 출력을 하려고 하면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랑 이렇게 합쳐야겠죠? 합쳐서 하나의 물체로 만든 다음에 이게 하나의 물체로 만든 다음에 내보내기를 해서 STL 이제 MP1 이렇게 들어갔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큐라에서 MP1을 읽어드리면 강아지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이거 어떻습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고 배는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잡아주는 거를 이제 뭐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배가 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실처럼 공중에 떠버리니까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서포트를 만들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쌤들이 일단 만들고 싶은 거를 매일의 저장까지는 안 해도 돼요. 일단은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걸 출력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그 팅커캐드로 이렇게 마음껏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 보시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SD 카드에 담은 다음에 출력하는 걸 해볼게요. 근데 크게는 못 만들고 제가 보고 출력이 빨리 되도록 이제 사이즈를 작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는 다음 시간. 왜냐면 출력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작업하시다가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질문하면 되냐면 그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어요. 카카오톡도 이 컴퓨터에서 되는 거 아세요? 우리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여기 우리 단톡방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 이거 해봤는데 이거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화면을 보면 뭐 캡처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캡처 화면 캡처 이렇게 하고 화면을 이렇게 캡처해. 이거 좀 이상하네. 다시 화면 캡처를 이렇게 합니다.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나 이거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이거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카카오톡에 지금 다 떴죠? 이제 들어와 있는 분은 뜨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면 이제 답변을 누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그냥 말로 설명하면 쌤들이 잘못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화면을 캡처해서 알려주시면 돼요. 나는 화면 캡처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화면 캡처 옆에 보면은 그 키보드 한번 보세요. 그 프린터 스크린이라고 있죠. 프린터 스크린 보이세요? 예, 프린터 스크린을 누르면 전체가 다 캡처돼요. 저는 이게 다른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그런데 이렇게 다 캡처가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이 화면 전체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화면이 전체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이제 물어보기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이제 계속 그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또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쌤들이 집에서 작업하실 때 그 질문 같은 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맞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카카오톡 저거 어디에서 다운받는지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여기 구글이나 다음 같은 데 가면은 카카오톡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 사이트가 있어요. 카카오톡 사이트에 가면 보세요. 여기 옆에 다운로드 있어요, 없어요? 보이시죠? 다운로드 보이세요? 다운로드 여기 보면 윈도우 버전이 있어요.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뭐 맥킨토시 쓰시는 사람은 이거 하시면 되고 이렇게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윈도우 XP는 없잖아요, 그죠? 잘 안 쓰시니까. 그래서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창이 뜹니다. 그래서 본인 아이디와 그 이메일과 그 비밀번호를 치면은 여기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카카오톡을 깔아놓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간단한 파일이나 이거는 그냥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으면 돼요. 이제 보안 물론 이제 여기 뭐 상용 자료를 올리시면 안 되겠죠. 이제 여기다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다 이해 가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네. 그거는 요거. 네. 거기 투시라고 있나요? 네,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럼 평면으로 바뀌어요. 네. 뭐냐면은 지금 요 아이콘 여기 보면 이제 평면도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입체로 보이고 투시를 하면 이제 딱 평면도로 보입니다. 네, 이 기능이 있으면 딱 이렇게 작업하기 좀 더 편해요. 이제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네, 더하기 빼기 어떤 아이콘이죠? 그거는 좀 바뀌었어요, 위치가. 이거 옛날 버전이라서. 지금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제, 네. 그 기능 구현만 보시면 됩니다. 다시. 그거 쳐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이 되겠다. 그거 조심하세요. 한 시간? 그러니까 다음 시간 출력을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와서 만든다 생각하시지 말고요. 집에서 만들어 오세요. 이제 파일을 만들어 오시면 그러니까 팅커캐드만 담아 오시면 돼요. 팅커캐드에만 원하시는 걸 담아 오시면 그걸 제가 바로 변환해가지고 이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카카오톡 있죠? 우리가 파일을 빨리 주고받으려고 하면 이 카카오톡으로 하면 되게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보세요. 디스켓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카카오톡에다가 바로 이제 이 파일을 집어넣으면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작업했던 거를 이제 넣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mp1을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안 들어갈 때는 압축을 하면 돼요. 압축을 해서 이제 압축한 파일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다 동시에 다 전송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가능하면 컴퓨터에 반드시 카카오톡 이걸 깔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깔고 이렇게 오세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죠.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자, 질문 주세요. 하자. 거기 찾아요. 팅커패드에서 우리 글씨가 중요해서 지난주 선생님 파일 보내준 팅커패드에서는 글씨체는 못 보여줘요. 글씨체요?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그거 안 돼요. 그 팅커캐드에서는 한글이 폰트가 하나밖에 안 돼요. 예,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 여기 보면 가져오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STL도 있지만 SVG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할 때는 일러스트나 이제 이런 외부 에디트를 사용해서요. 그 구글 안에도 드로잉이라고 하는 외부 에디터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제 폰트를 읽어보시면 그 SVG 형태로 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뭐 다른 폰트로 작업을 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를 저장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이렇게 보면은 SVG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SVG로 저장을 하면 이거를 이제 팅커캐드가 아무래도 좀 이제 심플한 캐드다 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작업했던 거를 이렇게 읽어올 수가 있어요. 이 글자를 이제 여기서 따오면 됩니다.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이게 뭐 옛날 거예요, 이거는요. 어디로 갔지? 이거 어디 있을 텐데.
아마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글자를 대충 찾아서. 그래서 하여튼 SVG로 해서 이게 작업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디를 참고하시면 되냐면 우리 카페에 보면 이제 그 SVG로 작업하는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SVG를 활용하여 쉽게 모델링하기.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이렇게 형태있는데 이제 글자도 마찬가지로 요 그림처럼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세요? 잠깐 제가 그 프로그램 봐드릴게요. 요걸 SVG를 편집하기 쉽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나중에 그걸 한번 올려드릴게요. 무슨 크래프트라고 하는 이렇게 그 공개 툴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로 하면 윤곽선 따기가 되게 쉽게 하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윤곽선을 따면 이제 그걸 SVG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우리 쌤은 이 작업 많이 하시니까 금방 아시죠? 네, 다른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대충 이제 뭐 해보시고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이제 카카오톡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카카오톡 깔아볼까요? 예, 안 되시면 이제 폰카로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진짜.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마치고 이제 오늘은 또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정척사는 중국 역사상도 가장 부끄러운 치욕의 나라, 송나라. 요 나라한테 조공바쳐, 금나라한테 조공바쳐, 서하에 조공바쳐, 조공으로 먹고 살던 나라의 주자가 주장하던 내용입니다. 위정척사, 주장으로 나라를 지키자. 근데 우리는 저기 빠져 있었어요. 화원에는 일본이 있고 양재에는 산업혁명, 미래가 있는데 위정척사에는 조선도 없고 미래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도 동도서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도서기. 화원양제나 같은 거죠. 돈은 동양의 것이 좋고 산업혁명은 서양 걸 배워야 된다. 그러나 그거는 극소수의 목소리로 극복하는 게 일본. 제가 이거 보고 일본 갔다 왔어요. 일본 가서 내좀 어떻게 해야 돼? 네, 일본 가가지고 보면 바로 이제 저 동영상 보고요. 바로 일본 가가지고 그 요시다 쇼인 거기 신사를 가봤어요. 이제 가보니까 진짜 메이주이신 박물관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학위 전체를 갖다가 여기 있는데 어디 갔지? 내가 지워버렸나? 제가 어딘지 못 찾았었는데 이거 보고 갔다 왔어요. 일본을 이렇게 직접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여기서 차를 후쿠오카에서 렌탈해가지고 이제 여기 야마구치 있는 하기까지 갔다 왔어요. 가고 직접 다 둘러보고 이제 사람 많이 오더라고요. 박물관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한번 보세요. 한번요. 여기 가면 진짜 이 전체가 그거더라고요. 가서 이제 제가 뭐 쇼인을 존경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가서 보고 온 거죠. 이제 근데 역시 일본은 그 전체를 갖다가 그 이 사람의 존재를 굉장히 높이 사고 있더라고요. 그 보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저런 사람의 움직임이 받아들여지고 이제 아까 동도석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제 반대 같다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일본을 지배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망했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또 이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변화하는 거니까 여기 우리가 패권을 잡게 되면 우리가 또 그 일본을 또 앞지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거 해보시고 안 되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딱 돌려서 넣으면 안 돼. 좀